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잼 뉴스. 오늘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오늘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고 나니 무주택 자격 박탈, 날벼락 맞은 서민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무주택 자격이 박탈됐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 전용 면적 41제곱미터 규모의 소형 아파트에 자가로 거주 중인 4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최근 민영 아파트 청약을 위해 청약 가점을 계산하다가 충격에 빠졌다. 자,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오르며 1억 3천만 원을 넘겨 청약 가점상 무주택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자, 공시가격이 올라서 그 공시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소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죠. 이모 씨가. 근데 공시가격이 1억 3천만 원을 넘겼대요. 그래서 무주택 자격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이모 씨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형 아파트였기 때문에 무주택 자격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1억 3천만 원을 넘기면서 청약 가점상에서의 무주택 자격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 청약 가점은 총점 84점인데 무주택 기간,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그리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점수가 배점이 되는데 무주택 자격을 상실하면서 이 무주택 기간에 대한 점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약 당첨 확률이 급격히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충격에 빠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한 번에 공시가가 10%나 올랐다는 사실도 이 씨를 화나게 했지만 무주택 조건이 집값이나 물가 등의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몇 년째 그대로라는 사실이 이 씨를 더 분노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용 면적 41제곱미터 규모 소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내야겠죠. 재산세를 내는데 그 재산세의 기준인 공시가격이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도 화가 나게 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분은 민영아파트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 가지고 있는 소형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1억 3천만 원이 안 됐기 때문에 청약 가점에서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시가격 1억 3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더 화가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현재 민영주택 청약에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수도권 기준 공시가 1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는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로 분류게 되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1주택자겠지만 일단 최소한 청약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전용 면적도 60제곱미터를 넘지 않고 또 가격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고요. 이 기준을 충족하면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게 됩니다. 84점 만점의 청약 가점에서 최대 32점을 무주택 기간에 따라서 주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지 않게 되면 어떤 분은 32점을 그대로 날려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뭐 계속 그 자리였던 게 아니라 계속 좀 올리긴 올렸습니다. 2013년에 7천만 원 이하였고 그 이후에 다시 1억 3천만 원 이하까지 올렸지만 이 부분이 이게 2015년에 1억 3천만 원 이하
라는 기준이 마련됐는데, 사실 왜 그럼 1억 3천만 원이냐 라고 반문한다면 그거에 대한 답은 또 국토부나 정부가 딱히 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당시에 이제 1억 3천만 원 이하로 정했는데, 그 이후에 2015년 이후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거는 뭐 큰 대형 아파트도 그렇고 소형 아파트도 그렇고 오른 건 오른 겁니다. 그 사이에 뭐 물가도 올랐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소형 저가주택 기준은 동일한 기준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이 소형 저가주택 그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그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던 사람들, 그래서 민영아파트 청약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최근에 뭐 공시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이미 여러 그 보도를 통해서 아마 많이 접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런 무주택자 소형 저가주택 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뭐 15건 가량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기준을 조금 시대 변화에 맞게 변경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은 그동안 이제 무주택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약을 통해서 좀 더 뭐랄까 살기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가 공시가 상승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주택 기준에서 벗어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런 소형 저가주택 기준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현재 7억, 8억 원 정도인데 2015년 4억 원대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형 저가 아파트 기준이 되는 공시가 1억 3천만 원이라는 것은 2015년 당시에 마련됐던 그런 기준인데, 그때에 비해서 현재 이 중위 가격은 2배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이런 상황이 조금 현실과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3년마다 한 번씩 검토해서 뭐 수정하거나 보완하고 있는데, 지난 2017년에 이제 검토를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뭐 아직 집값이 확 뛰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소형 저가주택 기준에서 공시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 이제 3년마다라고 치면은 내년이 되겠죠. 2020년에는 또 한번 검토를 하게 될 텐데, 그때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런 발언이죠. 그러면서 소형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산정한 원칙이 있는 만큼 이를 적용해서 공시가 범위를 바꿀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이 공시가 범위를 바꾸겠다라고 말은 못하겠죠. 어쨌든 그런 원칙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라면 충분히 반영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 뉴스가 뭐 강남 아파트값, 그리고 뭐 고가 아파트값에 조금 치중되어 있는 그런 인상을 많이 봤는데, 이번 기사는 상당히 그 저가 아파트, 소형 아파트를 가진 서민들이 이번 부동산 뭐 정책 혹은 집값의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또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도 조금 조정될 그런 배경이 되지 않겠나, 근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오늘 오랜만에 부동산 뉴스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